안녕하세요. 김성훈입니다. 자, 오늘도 사채 들어가기 전에 유형자산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해보고 가야겠죠. 자, 간단하게 유형자산 복습 한번 하죠. 유형자산은 무슨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었지? 사용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이었죠. 우리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4가지 정도 배웠는데 취득, 감가상각, 재평가, 처분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배웠다 그죠? 처음에 우리가 취득을 배웠다. 취득은 우리가 크게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죠?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자가건설이라는 게 있었고, 또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렇게 좀 봤었다.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산인지 비용인지를 한번 봤어야 되는 거였지. 유형자산을 살 때 어떤 원가까지 전부 자산에 포함시키는 거였죠?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직접 관련 원가는 다 유형자산 금액에 더해주는 거고, 취득록세 이런 거는. 근데 비용은 뭐다? 약간 재고자산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랬다 그죠? 낭비되거나 이런 자산성이 없는 애들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우리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직접 기계장치든 건물이든 만드는 경우에 뭐라고 한다?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적는다라고 했었다. 근데 얘는 기말 시점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죠? 기중에도 취득하면서 계속 건설 중인 자산의 금액을 얹어왔지만 기말 시점으로 건설 중인 자산인지도 테스트 해봐야겠지. 그런 게 있었고, 얘는 일단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왜? 유형자산 자체가 사용할 목적이고 사용에 따라 비용으로 배분되는 애들인데 얘는 아직 사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하지 않는다라고 했었고, 자, 추가 취득은 또 2가지로 나눴었지. 추가 취득은 2가지로 나눴었는데 추가 취득은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눴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그죠? 어떤 개념이냐라 하면 자본적 지출 같은 경우에는 건물 증축 같은 개념, 돈이 들어가는데 경제적 효익이 증가하는 애들이 자본적 지출이고, 그런 애들은 경제적 효익은 자산이죠. 우리 자산은 권리, 어떤 권리?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해왔다, 그지? 그러니까 자산의 정의 한번 리마인딩 해보자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야. 자, 정확한 정의는 과거 사건 결과로부터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야. 근데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라는 이 말이 미안합니다. 경제적 자원이라는 말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래. 그러니까 자산 이꼴 경제적 자원이고, 경제적 자원 이꼴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닌 권리다. 이 말을 계속 새겨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다면 자산 금액도 증가한다는 거지. 돈 내고 경제적 효익이 증가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외벽에 대한 청소나 페인트 칠을 다시 한다거나 이런 애들은 수익적 지출로 보아 비용으로 처리를 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죠? 그렇게 취득을 받고 우리가 그 다음에 봤던 게 감가상각을 좀 봤었죠. 감가상각의 요소가 몇 개 있었지? 요도 감가상각의 요소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죠,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내용연수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이 있더라. 이렇게 있었지. 감가상각 대상금액이라는 건 뭐였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차감한 거였죠. 그렇죠. 내용연수는 기업이 사용할 기간을 추정하는 거였다.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기업이 자동차를 샀는데 엄청 자동차를 많이 쓰는 회사라서 3년 동안 한 30만 킬로 탈 것 같아. 3년 만에 내용연수가 끝날 수 있겠지. 근데 우리 회사는 자동차를 사긴 샀는데 한 10년 탈 것 같아. 그럼 내용연수가 10년이 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사용할 기간인 거지. 기업이 추정하는 거였다.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여러 가지를 배웠죠. 우리 정액법이 있었고요.
그치? 두 번째로 배웠던 게 생산량 비례법이었다. 생산량에 비례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연수합계법이라는 내용연수의 역수로 계산하는 연수합계법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을 배웠는데 얘들은 뭐다? 얘들은 조금 위에 애들이랑 금액 산정 방식이 조금 다르더라라는 거였지. 어떻게 다릅니까? 라고 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였지? 감가상각 대상금액에 내용연수나 생산량을 곱하는 애들이었어. 그죠?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 나누기 내용연수였고, 생산량 비례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에다가 총생산량분의 단기생산량, 그리고 연수합계법은 감가상각 대상금액 곱하기 내용연수의 합계 분의 내용연수의 역수로 돌아가는 거였지. 그런데 감가상각을 할 때 우리가 감가상각 비개념으로도 봐야 되지만 감가상각 누계 개념으로, 좀 누적의 개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다. 그쵸? 그리고 얘는 위에랑 방법 자체가 다르다. 감가상각 대상금액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 잔존가치 반영 안 하나? 아니, 잔존가치 그 자체를 수식에 물려놨어. 정률법은. 정률이라는 그 뒤에 률이 내용연수와 잔존가치를 수식으로 물려놓은 애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각률이라는 걸 주어져 지는데, 그 상각률이라는 놈을 구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항상 수험에서는 제시한다. 수학적으로 이렇게 하실 필요 없다. 항상 제시한다. 어떤 걸 알면 된다? 일정한 비율로 삼각해 나가는데 걔는 뭘로 생각한다? 항상 장부금액으로 생각한다.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장부금액으로 생각한다. 이중체감법은 정액법의 더블이었지. 그치? 정액법. 그러니까 정액법이라고 해서 감가상각 대상금액 갔다 오면 안 되지.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5년이래. 그러면 감가상각 대상금액 나누기 정액 5는 정액법이고, 장부금액 나누기 요 곱하기 2는 이중체감법이었죠. 다르다. 그죠? 전혀 다른 거다. 얘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감가상각 방법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해되겠죠? 얘도 요까지 우리가 좀 봤었다. 그리고 하나 더 봤었지. 얘를 감가상각 대상금액과 내용연수 혹은 생산량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도 할 수 있다 그랬지? 잔존 감가상각 대상금액과 잔존 내용연수로 할 수 있다 그랬다. 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어떤 거였죠? 잔존 가치도 그렇고 사용할 기간도 그렇고 감가상각 방법도 그렇고 전부 기업의 추정이었지. 전부 기업의 추정이었다. 그럼 이 세 개 다 뭐야? 추정이고, 추정 이꼴 전진법이었는데, 얘들은 전진법인 애들은 어떻게 처리하는 거더라? 과거의 감가상각을 어떻게 했든 간에 지금 방법이 바뀌거나 지금 내용연수가 바뀌거나 지금 잔존가치가 바뀌면 걔들을 반영해서 계산해 준다였지.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금액 나누기 내용연수가 정액법이었는데 잔존 감가상각 대상금액 나누기 잔존 내용연수로도 구할 수 있다라는 말 했었다. 그거 꼭 해보셔야 돼. 알겠죠? 자, 우리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봤던 게 재평가에 대해서 봤었다. 그렇죠?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회계 처리로 조금 봅시다.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치? 두 번째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었고, 재평가 한 놈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더라. 재평가로 인해서 공정가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우리 토지만 봤었으니까, 그죠? 건물은 언제 본다? 저기 뒤에서 좀 보자. 이게 있지. 우리 저기 중급회계에서 보자. 건물이랑 기기장치 중급회계에서 보자. 자, 토지가 증가하니까 자산의 증가 차변, 그지? 근데 증가할 때는 뭘로 증가하는 거야? Other Comprehensive Income이라고 해서 기타 포괄손익의 약자다, 그지? 얘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포괄손익 계산서에 들어가는 거야. 어디에? 기타 포괄손익의 위치로. 그치? 감소할 때는 어떻게 감소한다? 당기손익, 재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얘는 당기순손익을 거쳐서 마감분기로 이익요금으로 들어간다고 했지. 토지 요렇게 되는 애들이었다. 그죠?
이렇게 되는 애들이었다. 그러면 얘네도 우리 똑같이 BS에 어떻게 보이는지 보면 토지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뭐가 증가하는 거였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증가하는 거였지. 얘네는.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는 토지가 감소하면서 이익 잉여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였죠. 얘네는. 그리고 포괄 손익 계산서에서 저기 있는 애는 뭐가 증가하는 거야? 기타 포괄 손익 자체가 증가하는 건데 얘는 NI가 감소하는 거다. 그치? 얘가 이익잉여금으로 마감 분기로 들어가는 거고 얘는 들어가는 거다 안 들어가는 거다? 저거만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었다. 자, 그리고 처분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분했죠? 토지가 없어지면서 현금이 들어오는데 현금이 아닐 수도 있겠지. 당연히 뭐 미수금, 우리 앞에서 배웠던 미수금 이런 걸 수 있겠지. 그 차이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든 처분 손실이든 나겠지. 그치? 그리고 중요한 건 뭐가 있었다? 선택적인 회계 처리가 있더라. 여기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이익 잉여금으로 리테인드 어닝 이익 잉여금으로 돌릴 수 있더라. 요거 이야기했었지. 이잉으로 적을까? 요렇게 될 수 있더라. 그럼 얘는 자 위에 거부터 하자. 얘는 어떻게 반영되지? 얘는 현금이 증가하고 토지가 감소하면서 NI만큼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겠지. 근데 여기 있는 요 놈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감소하면서 이익 잉여금이 증가하는 요 이펙트가 있겠지. 그럼 얘는 여기 포괄 손익 계산서에 영향 하나도 없다고. 요 빨간색에는 포괄 손익 계산서에 영향이 하나도 없는 애고 얘는 뭐가 표시돼? 유형자산 처분 이익만큼 증가되거나 처분 손실이라면 감소되겠지. 얘가 이익잉여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였다. 그런데 우리 이 증가 감소가 무조건 요렇냐? 그건 또 아니었어. 그건 또 아니었고 어떤 방식이었냐면 우리 요거 봤었다. 그죠? 요렇게 해가지고 그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 OCI로 올라가고 요렇게 올라갔다가 정상까지 갔다가 내려올 때도 OCI로 내려온다. 그리고 요 기존의 OCI를 다 깠으면 그때부터는 NI로 내려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OCI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여기 누적적인 이익 잉여금을 다 채울 때까지는 또 NI로 올라가는 거지. 이해되겠죠? 요렇게 됐었다. 그지? 요렇게 됐었다. 그러니까 증가할 때 NI가 있을 수도 있고 감소할 때 OCI가 있을 수도 있다. 기억나죠? 요렇게까지 좀 봤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처분에 대해서는 봤는데 처분에 대해서는 말로 간단하게 하시죠. 처분에 대해서는 순매각대금에서 장부금액을 뺀 게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손익이라고 했다. 순매각대금이라고 하면 매각대금에서 처분 부대원가를 뺀 걸 우리 순매각대금이라고 하는 거였고 장부금액은 뭐였다? 장부금액은 감가상각 후 장부금액이었지. 처분일까지 감가상각을 완료해야 한다. 항상 감가상각이라는 놈은 결상수 12월 31일에 하는 이유는 매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안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은 처분일까지 꾸준히 해줘야 한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완료했었습니다. 기중취득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어봤었고요. 월할 상각 복습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 사채죠. 사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 사채라고 하는 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돈을 좀 배울 거야. 돈과
이자율에 대해서 좀 배울 겁니다. 돈과 이자율에 대해서. 왜요? 사채라는 놈이 돈과 이자율과 관련돼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자율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죠. 그걸 우리 화폐 시장가치라고 하는데 말이 좀 어렵지만 화폐가 뭡니까? 돈이죠. 돈이고 시간가치라는 건 뭐예요? 이자를 말한다. 자, 우리 단리와 복리라는 개념이 먼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들어보세요. 단리라는 개념은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라고 치자고요. 만 원을 은행에 넣어놓은 거야. 그러면 1년 뒤에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하면 은행에 10,000원, 이자율이 10%라고 가정하면 내년에 1,000원 주겠지. 그 1,000원을 우리가 뺄 수도 있고 은행에 놔둘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은행에서 빼면 그 다음 연도에도 1,000원을 주겠지. 이자율이 10%라면. 근데 은행에 계속 넣어 놓는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단리라고 하는 이자의 개념은 이자와 원금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자랑 원금은 다르지. 그렇기 때문에 원금에 이자를 줘야지. 보다 이자와 원금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원금은 계속 10,000원인 거고 너희가 은행에 계속 넣어놔도 이자가 늘어날 뿐이지 원금은 그대로인 거야가 단리의 개념이에요. 한마디로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는 개념이다. 그럼 복리에는 어떤 개념입니까? 라고 하면 복리는 이자와 원금은 동일하다라는 개념이에요. 왜? 둘 다 돈이잖아. 이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이자가 10,000원이 됐어. 원금도 10,000원이래. 다른 10,000원인가요? 같은 10,000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뒤가 되면 이자, 그러니까 은행에 계속 넣어놓는다는 가정이지. 돈 10,000원을 은행에 계속 넣어놓는 거란 말이야. 그 10,000원을 은행에 넣어놨으면 11,000원이 됐겠지. 11,000원이 원금이라는 거지. 왜? 이자 1,000원, 원금 10,000원 있어. 여러분이 이자 1,000원을 뺐어. 그거 돈을 쓸 때 꼬리표가 뭐 있나? 이거 원금이니까 이거는 뭘 살 수 있고 이자니까 이건 뭘 못 사요. 이런 거 없다라는 거지. 1,000원은 1,000원이라는 거지. 그게 복리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놨으면 1년 후에 10,000원과 이자 1,000원 해서 11,000원을 줄 텐데 이 1년 후에 11,000원 자체가 그 다음 해의 원금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원금이 계속 증가하지. 1년 지날수록 이게 뭐다? 복리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이 딱 들어봐도 당연히 이자와 원금이랑 같은 거야. 네, 당연합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은 복리로 흘러간다. 알겠죠? 단리는 개념적으로만 존재할 뿐 전 세계 시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리의 개념을 이해했죠. 그러면 우리가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해 좀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10,000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10년 뒤에 10,000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죠? 지금 10,000원, 10년 뒤 10,000원.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아. 당연히 이게 좋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쵸? 10년 뒤에 10,000원은 그 10,000원이 아닐걸요? 왜? 아니,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10,000원으로는 뭐 많이 할 수 있었는데요. 그쵸? 저도 어릴 때 한 몇십 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분명 짜장면이 1,500원, 2,000원 이렇게 했었고 전 아직도 생생한 게 검은색 치토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치토스는 300원이었어. 맛있었지. 여하튼 메로나도 300원이었고 분명 이랬는데 지금 치토스는 2,000원이더라고. 말도 안 돼. 여하튼 그렇듯 똑같은 300원으로 몇 년 전이야? 모르겠어. 아주 오래전 치토스는 300원이었지만 지금은 치토스는 2,000원인 거지. 그런 것처럼 옛날 돈보다 지금 돈이 더 싼 거고 지금 돈보다 나중에 돈이 더 싼 거지. 즉 화폐라는 건요. 갈수록 가치가 낮아지죠. 그러면
사람들은 현재의 돈을 더 좋아한다라는 건데 그걸 우리는 유동성 선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왜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현재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미래에 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대. 걔들을 트레이드하는 거가 당연히 현재 돈이 더 좋기 때문에 뭘 바란다는 거야. 그걸 바라는 그 금액을 이자라고 해요. 우리는. 아시겠죠? 왜? 예를 들어서 나중에 10년 뒤에 10,000원을 쓸 수 있는 기회와 지금 10,000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이걸 선택을 했어. 그럼 아무것도 없겠지만 나 10년 뒤에 10,000원으로 줘. 근데 그러면 10,000원 말고 15,000원 줘. 라고 하면 이 5,000원이 이자라는 거지. 5,000원 더 줘! 이렇게 하는 게 이자라는 거죠. 15,000원이면 이 15,000원을 쪼개서 보면 10,000원과 5,000원일 테니까 5,000원은 이자로 볼 수 있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그 이자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재 1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자율이 10%인 세상에 살고 있어. 우리나라의 이자율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이 책 안에서 가정 하나 해보자고. 이자율이 10%라고. 그러면 내년에 이 10,000원은 얼마가 되죠? 11,000원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 내후년에는 복리어라고 했으니까 12,000원이 된다.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10,000원은요 11,000원이 될 때 10,000원에 더하기 10,000원 곱하기 10%지. 원금과 이자로 구성되는 거지. 얘는 다시 말하면 10,000원에 곱하기 1 플러스 10%지. 그치? 그럼 요걸 또 뜯어보면 10,000원에 곱하기 1 플러스 10%라고 하면 얘는 내년에 11,000원이 될 거고 그러면 이게 뭐야? 1년 후 금액이면 2년 후 금액은 똑같이 이자율 10%가 붙겠네. 그러면 2년 후에는 12,100원일 거다. 얘를 한 번에 구하면 10,000원에 그죠? 이게 이렇게 온 거잖아. 이게 이렇게 온 거잖아. 근데 이 11,000원을 요걸 집어넣어 보는 거지. 그지? 그러면 10,000원에 1 플러스 10%의 이승이겠네. 이게 12,100원이겠다. 그죠? 요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얘를 좀 줄여서 말하면 10,000원에 1.1의 이승이 12,100원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1년 요렇게 갈 때는 어떻게 가는 거야? 곱하기 1.1 곱하기 1.1 곱하기 1.1 가는 거고 2년씩 갈 때는 곱하기 1.1의 2승 3년 갈 때는 몇 년 가겠어? 1 곱하기 1.1의 3승 요렇게 가겠죠. 아니 당연하지. 당연한 거야. 여기까지는. 그치? 요렇게 되면 우리 현재 10,000원에 2년 후의 미래 가치는 얼마야? 10,000원 곱하기 1.1의 2승인 12,100원이다 라고 구하는 거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맞잖아. 현재 10,000원에 2년 후 미래 가치는 12,100원이다. 알겠죠? 여기까지 쉽다. 그죠? 이걸 뭐라고 한다고? 미래 가치. 10,000원에 2년 후 미래 가치를 12,100원이라고 한다. 라는 거지. 우리가 익숙한 개념입니다. 왜? 우리가 은행에 예금 해봤죠. 어릴 때 다들 예금도 해보고 적금도 해보기 때문에 지금 10,000원을 넣으면 내년에 얼마 주지? 지금 10,000원을 넣으면 2년 뒤에 얼마 주지? 이런 걸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고 은행에서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지. 이게 뭐야? 미래 가치지. 정해져 있는 가치지. 그리고 은행은 이자를 픽스 해놓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러면 우리 요거를 좀 반대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 그럼 지금 내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다고 쳐. 여전히 이자율은 10%야. 작년에도 10%였고 재작년에도 10%였고 올해도 10%, 내년에도 10%, 쭉 10%일 거래. 그러면 이 현재 10,000원이라는 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보면 작년에 이 10,000원은 얼마였을까? 아까 매해 10%씩 증가한다며. 그러면 요렇게도 증가하겠네. 그럼 바꿔 말하면 오늘의 10,000원은 작년으로 돌아가면
미안합니다. 9,091원이겠지. 요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 뒤로 빠꾸 하려면 나누기 1.1로 구할 수 있지. 자, 그러니까 생각을 전환해 보는 거예요. 원래 내가 10,000원을 통장에 가지고 있으면 내년에 11,000원이 되잖아. 그지? 그럼 내년이 됐어. 내년에 내가 11,000원을 가지고 있어. 작년에 얼마 가지고 있었냐고. 10,000원 가지고 있었다며. 그럼 2년 후가 됐어. 12,100원을 가지고 있어. 10,000원 넣어놓은 예금에. 2년 전에 얼마 가지고 있었어? 10,000원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면 현재 10,000원은 1년 전에 얼마였어? 9,091원이 나는 거지. 그럼 2년 전에는 8,264원이라는 거지. 시점을 변경시킨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2년 전에 내가 8,264원을 입금했다면 은행에, 그리고 가만히 놔두었다면 2년 전에 입금했다면 지금 얘는 10,000원이 된다. 그치? 그러니까 원금, 그리고 원금과 이자, 이 이자가 10%지. 10% 돼서 9091이 되고, 9091이라는 원금과 이자가 합쳐서 지금 현재 10,000원이 만들어져 있을 거라는 거지. 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2년 전에 8,264원이었다며. 그러면 2년 후 기준으로 현재 가치는 얼마일까? 10,000원이다. 이거는 이해가 돼. 그러면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야. 야, 친구야, 내가 10,000원 줄게. 내가 10,000원 줄게. 그러니까 친구랑 돈 빌리고 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자를 안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야, 이거 좀 해줘. 근데 좀 더 줄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친구한테 미안합니다.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줬어. 우리가 통상적으로 10,000원을 빌려주면 내후년에 2년 뒤에 12,100원을 받기로 했대. 요렇게 하지. 그래서 우리 보통 얘가 픽스되고, 야, 니 얼마 줄래? 이렇게 된단 말이야. 지금 10,000원 줄 테니까 10,000원 줄게. 2년 뒤에 얼마 줄래? 요게 우리가 보통 하는 거래인데, 친구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이 먼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친구가 물어보는 거야. 야, 2년 뒤에 12,100원 내가 들어오거든? 그걸 줄게. 지금 나 돈 좀 필요한데 지금 얼마 줄래? 요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다르다, 그지? 지금 10,000원 줄게. 2년 뒤에 얼마 줄래? 이거랑 2년 뒤에 12,100원 내가 줄게. 지금 얼마 줄래? 그럼 2년 뒤에 뭐가 확정되어 있는 거야? 12,100원이라는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부호가 좀 반대가 됐나? 미안합니다. 친구가 물어본 경우지. 그럼 얘는 친구가 대답하겠지. 이자율이 10%라면 내가 12,100원 줄게 라고 대답하겠지. 얘가 뭐다? 미래 가치다. 그치? 자, 친구가 물어봤어. 12,100원 준대. 그럼 내가 지금 내 주머니에서 얼마 꺼내야 되지를 계산해야겠지. 이거 뭐야? 이게 10,000원인데 이게 뭐야? 현재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현재 10,000원의 2년 후 미래 가치는 12,100원. 그러면 2년 후 미래에 12,100원의 현재 가치는 10,000원인 거지. 자, 관점이 다른 거지. 그럼 2년 후 미래에 12,100원 받을 계약의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12,100원의 현재 가치는 나누기 1.1의 2승이라는 거지. 왜? 앞으로 갈 땐 곱하기 1.1인데 뒤로 갈 땐 나누기 1.1이야. 미래로 갈 땐 곱하기, 과거로 갈 땐 나누기로 가면 되는 거지. 얘를 뭐라고 한다고? 현재 가치라고 한다고. 그럼 얘를 우리 쌤, 영어랑 숫자랑 막 승수랑 저 그런 거 싫어하는데요. 산수야. 우리 계산기 어떻게 생겼어? 여러분 기다려봐. 잠깐만. 우리 계산기 어떻게 생겼어? 우리 계산기 이렇게 생겼다고! 이걸로 수학을 어떻게 해? 우리 산수할 거야. 산수야. 이 계산기로 모두 가능하다. 우리 절대 수학하는 건 아닌데. 아니야. 겁먹지 마.
그래도 한번 보자고. 그럼 현재 가치라는 놈은 미래 2년 후 가치를 1.1의 2승으로 나눈 게 현재 가치라는 거잖아. 그치? 현재 만 원에 2년 후 미래 가치는 12,000원이지. 이게 좀 바뀌었네, 그지? 여기가 미안합니다. 여기가 조금 바뀌었네. 자, 우리 이거 보지 말자. 자, 현재 가치라는 놈은 그죠? 현재 가치라는 놈은 미래 가치를 1.1의 2승으로 나눈 놈이래. 그러니까 미래 시점 금액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 현재 시점의 금액인 거고, 미래 가치라는 놈은 현재 가치에다가 곱하기를 해서 뭘 하는 거야? 미래에 얼마를 받을래를 구한다는 거지. 얘는 뭐다? 현재 시점 금액 기준으로 동일한 가치를 갖는 미래 시점의 금액을 구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12,100원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현재 만 원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구하는 거고, 현재 만 원을 어떻게 구하는 거야? 미래 금액에다가 이자율을 나눠서 구하는 거지. 그러면 이 V는 value, 가치의 약간 약자예요. 우리가 이런 영어 쓸 때 약자를 아는 것도 되게 약간 은근히 도움 된다. 자, 이 두 번째 줄은 미안한데 요 반대가 됐네, 그지? 자, 이 value 제로라고 돼 있는 건 뭐야? 0시점의 가치라고 해서 value 제로 이렇게 약자로 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가치는 우리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의 약자예요. N 시점, 미래 시점의 현금, 예를 들어서 2년 후 12,100원이면 이렇게 돼 있겠지. 2년 후 시점의 캐시 플로우는, 그지? 는 뭘로 나눈 거야? 1 플러스 R, 레이트의 약자죠. 이자율의 N, 2년 후니까 2승으로 나눠서 얘를 만 원으로 구한다는 거지. 이렇게. 그치? 간단한 거야. 그치? 얘도. 자, 현재 시점의 캐시 플로우, 현재 만 원. 캐시 플로우 제로는 0시점의 현금을 말하는 거고, 곱하기 1 플러스 레이트, 이자율의 기간 2승은 value N 시점, 12,100원인 이 시점, 2년 후 시점의 가치다. 이렇게 미래 가치다. 구한다는 거지. 간단하잖아. 에이, 외우기 싫으면 그냥 앞으로 가면 곱하기, 뒤로 가면 나누기.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지. 이 왜 이렇게 구구절절 해놨어? 이해하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앞으로 갈 때 어떻게 가는 거야? 곱하기로 가는 거야. 당연한 거지. 여러분, 앞으로 갈 땐 곱하기, 뒤로 갈 땐 나누기, 이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을 생각해봐. 이자율이 있는 여러분의 이 세상을, 은행을 생각해봐. 은행에서 만 원을 넣어놓으면 내년에 11,000원 되고 내후년에 12,000원 되지. 근데 얘를 뒤집어서 생각하라고. 은행이 무조건 내후년에 12,100원 준대. 무조건 내후년에 12,100원 준대. 걔가 픽스라고. 걔가 픽스면 과거로 돌아와서 지금 현재 내가 얼마 넣어야 되는지를 계산한다는 거지. 그러면 픽스된 금액을 만 원, 은행이 무조건 만 원 준대. 12,100원이 아니라 만 원 준대. 그러면 2년 전인 현재는 8,264원을 넣으라고 나한테 이야기하겠지, 은행이.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금액을 빵빵빵빵으로 맞추는 경향이 좀 있지. 현재 만 원 넣고 내년에 이자 얼마, 내후년에 이자 얼마인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내가 한 2년 뒤에 만 원이 필요해. 그래서 은행에서 만 원이 무조건 나오게 할 거야. 그럼 지금 얼마 넣어야 돼? 8,264원을 넣어야 된다. 요 개념으로 접근하자는 거죠. 요게 뭐다?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개념이다. 요걸 계속 왜 이야기하냐?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자, 미래 가치. 그래서 미래 가치의 계산 과정은 어떻게 된다? 만약에 지금 이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1시점, 2시점, 30점. 우리 보통 X1년 말, X2년 말, X3년 말 이렇게 좀 많이 이야기할 거다, 그지? 이 만 원이라는 놈은 내년이 되면 11,000원이 되고 내후년이 되면 또 얘에서 이자가 붙어서 12,100원이 되고 또 여기서 13,310원이 되는데 얘를 3년간 가만히 냅두면, 이자를 안 받고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된다? 한 방에 1.1의 3승이 된다. 현재 가치 계산 과정은
이 13,100원, 13,310원이라는 요 놈을 픽스 시킨다는 거지. 은행에서 무조건 얘를 준대. 그러면 현재 얼마 넣어야 되냐를 계산한다는 거지. 같아. 사실 본질적으로 같다고. 여러분, 1 곱하기 1.1은 1.1이라며. 그러면 1.1 이꼴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지? 1 이꼴 1, 아니 왜 이렇게 1 이꼴 1.1 나누기 1.1이잖아. 요걸 이렇게 한 거지. 그지? 자, 근데 우리 이 매번 얘네를 매번 이렇게 구하는 것조차 하지 말래. 왜? 수학 같대. 참 친절해. 완전 친절하다. 회계는 친절해서 그래서 계수라는 걸 제공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라 했지? 이자율이 10%고 1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 나누기 1.1이었지. 이자율이 10%고 2년이면 어떻게 된다고? 1 나누기 1.1의 2승. 이자율이 10%고 3년이면 1 나누기 1.1의 3승이었지. 그럼 이 현재가치 계수라는 건 뭘 뜻하냐? 만약에 내가 10,000원이 있어. 얘를 1.1로 나누면 아까 9,991원이었어요. 그죠? 근데 1을 1.1로 나눴어. 그러면 0.9091이지. 그러니까 어떤 앞에 금액이 있다면 거기에다가 1을 곱해도 그 금액이 되죠. 똑같이 이 계수를 곱하면 여기에다가 이 계수를 곱하면 이 금액이 되는 거지. 요거를 미리 구해 놓은 거다. 미래가치 계수도 미리 1 곱하기 1.1의 1승, 1 곱하기 1.1의 2승, 1 곱하기 1.1의 3승을 주겠대. 계산기 3번 두드리는 것도 너희 귀찮으니까 그냥 주겠대. 이렇게나 친절할 수가 없다. 현재가치 계수라고 하면 뭐다? 그러니까 1원 기준으로 계산한 거야. 금액 1원의 작년 가치, 금액 1원의 재작년 가치, 금액 1원의 3년 전 가치. 바꿔 말하면 3년 후 금액의 현재 가치는 0.7513. 2년 후 1원의 현재 가치는 0.8264. 1년 후 1원의 현재 가치는 0.90915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자, 모든 문제에서 이자율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합니다. 이자율이 변한다라는 가정이 없는 한 모든 문제에서 이자율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죠. 처음으로 이제 그림이 나왔는데 우리가 또 이제 좀 다른 관점으로 이자율을 좀 봅시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길을 가다가 이 지니 램프를 하나 준 거야. 되게 신기한데 그 줌을 누르니까 쭉 하니까 왕 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 지니 램프는 손을 들어주진 않고 매년 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대. 좀 짜다 그지? 매년 좀 많이 주지 그지? 매년 1,000원을 주겠대. 이 지니 램프는 네가 죽을 때까지 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너무 좋다. 그지? 요런 게 있는데 근데 잘 봐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00원을 넣어놔도 매년 1,000원을 주죠. 다시 길 가다가 지니 램프를 주었는데 걔는 매년 1,000원을 갑자기 뿅 하고 생산해 준대. 이렇게 뿅뿅 이렇게 매년 말해. 근데 이자율이 10%라면 10,000원짜리를 은행에 넣어놔도 1,000원씩 뿅뿅 주는 거지. 그러면 그 지니 램프는 얼마야? 그 지니 램프를 시장에서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해봐요. 지니 램프는 10,000원이지. 맞잖아. 1,000원씩 뿅뿅 생산하는 게 지니 램프도 1,000원씩 뿅뿅 생산하고 10,000원짜리도 1,000원씩 뿅뿅 생산하는데 얘 10,000원이지. 그죠? 그럼 이 지니 램프의 가치를 어떻게 구한 거지? 잘 보자. 10,000원은 매년 10%씩 줘. 그런데 10,000원이라는 이 가치는 어떻게 구했어? 매년 1,000원씩 주는 애를 이자율로 나눴더니 나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쌤, 10,000원
그 1,000원 10번 곱하면 만화 아닙니까? 아직 화폐 시간 가치의 개념이 좀 없는 거다. 이자율이라는 게 있는 거고 화폐에는 가치가 있어서 내년에 1,000원은 지금이 얼마라고? 909원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현재 가치로 909원이 될 거고 아까 여기 8264 뭐 이랬고 뭐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거지. 나중에 100년 뒤는 0에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년 뒤 1,000원의 가치 0원에 수렴하겠지.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게 쭉 가치가 줄어들 거 아니야. 연도별로. 그걸 다 더하면 얼마가 된다고? 결국 10,000원이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 나서 진짜 심심하면 해봐. 1,000원 나누기 1.1, 1,000원 나누기 1.1의 2승, 1.1의 3승, 1.1의 4승, 1.1의 5승. 엑셀로 하면 빠르겠지. 쭉 더해서 한 100년 더하면 10,000원 나와. 100년 뒤에 1,000원 가치는 한 빵원이 될 테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매년 1,000원씩 주는 물건이 있고 얘도 매년 1,000원씩 주는 물건이지.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돈이라는 것도 가치 저장의 수단일 뿐이지.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10,000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 수단일 뿐이죠. 그쵸? 돈이라는 건 그런 수단일 뿐이다. 단지 사람 간 약속한 수단일 뿐이지 돈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얘 두 개의 가치는 완벽하게 동일한 거다. 그랬을 때 우리 얘를 영구연금이라고 해요. 왜요? 영구히 1,000원씩 준다며. 매년 1,000원씩 무한히 주는 애를 영구연금이라고 한다고. 얘도 어떤 개념에서 보는 거야? 뒤에서 보는 거지. 우리 이 개념에서 쌤 10,000원을 넣으면요 매년 1,000원씩 이자율이 10%라면 줘요.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매년 1,000원씩 주는 물건의 가치는 이 물건의 가치는 얼마라고요? 10,000원이라고요. 지니램프는 10,000원짜리다 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걸 어떻게 구한다고? 1,000원 나누기 R로 구한다. 10%로 구한다. 그러면 C1이라고 돼 있죠. 캐시. 1년 후라고 해서 C1 나누기 rate. 지금 이자율 10%로 나누면 value 0, 0시점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다.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영구연금의 현재 가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미램프는 영구연금이라는 놈이고 이 얘의 현재 가치는 10,000원이다. 시장에서 지니램프 10,000원에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겠다. 얘는 어떻게 구한다? 이렇게 1,000원이 무한히 줄 때 얘를 다 묶어서 10%로 나누면 나온다라는 거지. 여기보다 영구연금이다. 자, 근데 실제로 무한히 주는 돈은 잘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한히 주는 돈보다 이런 연금의 형태가 좀 더 흔해. 한 3년간 1,000원씩 줄게. 뭐 이런 형태가 조금 더 흔하죠. 영구연금 하나 있긴 하지. 국민연금. 대신 죽으면 안 주지. 그건 영구연금 아니지. 영구연금이라는 건 죽을 때까지라기보단 죽어서도 주는 거예요. 평생 돈 주는 가치가 영구연금을 뜻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연금이라고 하면 10년간 줄게, 20년간 줄게, 5년간 줄게 라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정산연금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3년간 1,000원을 주는 현금이 있대. 얘 어떻게 구할까? 우리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 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좀 들어보세요. 이 1년 뒤에 1,000원이 얼마라고 했었지? 이거 어떻게 구하지? 아까 현재 가치 했잖아. 1년 뒤에 1,000원 얼마라고? 한번 땡기면 된다며. 왜? (1년) 뒤에 1,000원 주고 2년 뒤에도 1,000원 주고 3년 뒤에도 1,000원 준다고 치자. 그러면 1년 뒤 1,000원의 현재 가치는 한 번 땡기면 될 거 아니야. 나누기 1.1이겠지. 그럼 2년 뒤에 1,000원은 나누기 1.1의 2승이겠지. 3년 뒤에 1,000원은 나누기 1.1의 3승이겠지. 맞잖아. 얘를 싹 다 더하면 얼마야?
이 정상연금의 현재 가치가 되겠지. 그치? 자, 구해보자. 나누기 1.1 나누기 1.1의 2승 나누기 1.1의 3승 하면 얼마? 2487원이래. 그치? 여기 2487원이다. 자, 우리 요까지는 너무 쉬워. 그리고 얘를 또 어떻게도 구할 수 있냐면 앞에 230페이지에서 우리 현재 가치 계수 있었지. 얘를 구해놨었잖아. 1.1의 1승이 여기 있네. 1.1의 1승, 1.1의 2승, 1.1의 3승을 구해놨네. 9091, 8264, 7513 이렇게 적어놨네. 그러면 여기에서 나누기 1.1이 아니라 곱하기 0.9091 여기서 곱하기 0.8264 여기서 곱하기 0.7513 해도 2487원 나오겠네. 해볼까? 1000원 곱하기 0.9091 909원 더하기 1000원 곱하기 0.8264 826원 더하기 0.7513 곱하기 하면 751원이 들어가서 2486.8원이 나오지. 조금 다르다, 그지? 여러분 참고로 이런 거 계산할 때 소수점이나 뒤에 끝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그거 왜 그런 거야? 자, 실제로 앞에 우리 요 개수 구해보면 1.1 나누기 1 계산기 들고 있지? 1 나누기 1.1 하면 얼마예요? 0.9091이 아니라 0.909090909099가 나오지. 걔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반올림한 거지. 얘도 또 나누기 1.1 하면 0.8264462899 뭐 이렇게 나오지. 그리고 또 나누기 1.1 하면 0.7513148009 이렇게 나온다. 근데 자른 거지, 네 자리로. 그러니까 끝수가 조금 다를 수 있어. 알겠죠? 끝수가 조금 다를 수 있다. 근데 회계에서 이 끝수 다른 건 무시해도 된다. 수업 목적에선 무시하고 실무적으로는 당연히 이거 쓰겠지. 여러분, 실무에선 예를 들어서 10억이래. 10억이면 공이 9개일 거 아니야. 여기 공이 4개까지 밖에 없으니까 뒤에가 다 잘릴 거 아니야. 10만 원 단위가. 그러니까 실무에선 얘를 쓰는데 근데 우리 수업 목적에선 10원 단위 다 잘리고 100원 단위가 심지어 틀어져도 크게 문제 없다. 제대로 썼다면. 알겠죠? 자, 그러면 얘를 그렇게 구할 수도 있고 밑에 적어놓을까? 1000원 곱하기 1000원 얘를 어떻게도 할 수 있다고? 곱하기 0.9091 더하기 0.8264 더하기 0.7513에 요렇게도 할 수 있는 거네. 이꼴 얘는 1000원 곱하기 어떻게 된 거야? 얘 1 나누기 1.1 더하기 1 나누기 1.1의 2승 더하기 1 나누기 1.1의 3승인 거지. 지금 이 위에 거랑 똑같은 거잖아, 수식, 그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자, 일단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대.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대.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볼까? 두 번째 방법은 영구연금을 좀 이용할 수가 있더라는 거지. 어떻게 하는지 볼까? 일단 매년 1000원씩 계속 주는 거야. 그럼 얘는 일단 얼마라 했어? 10,000원이라 했지. 왜요? 얘를 나누기 10% 이렇게 한다고 했죠. 왜? 10,000원도 영구 2,000원 주니까 매년 영구 2,000원 주는 것도 지금 10,000원이지 라는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부터 영구가 아니라 4년 후부터 영구 2,000원을 준대. 그럼 얘는 얼마일까를 계산해 볼 건데, 그치? 얘는 언제 10,000원인 거야? 요때부터 돈을 주면 봐봐, 우리 1년 후부터 1,000원씩 영구히 줘야만 10,000원이지. 왜? 지금 내가 10,000원 하면, 내가 10,000원 입금하면 내가 은행에 지금 10,000원 넣으면 1년 후부터 얘들이 돈 줄 거거든. 그러면 4년 후부터 영구히 1,000원 준다고 하면 여기 3년 후에 얘가 10,000원이겠네. 여기까지 맞지? 얘가 3년 후에 얼마다? 10,000원이래. 그러면
3년 후에 10,000원을 넣으면 4년 후부터 매년 1,000원씩 무한히 준대. 그럼 3년 후에 10,000원이 되려면 지금 얼마 넣어놔야 돼? 아까 했지. 10,000원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이겠지. 요걸 우리 요렇게도 했지. 앞에서 했잖아. 나누기 1.1의 3승이다. 이렇게 적었지. 그럼 10,000원 나누기 1.1의 3승 하면 여기가 얼마야? 7,513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 A, E 현금 흐름에서 B 현금 흐름을 똑 빼면 여기지. 봐봐. 얘는 쭉 다 주는 거잖아. 얘를 빼. 그러면 여기가 삭제되지. 그치? 그럼 얘만 남겠지. 그러고 나면 이 10,000원에서 7,513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10,000원 빼기 7,513 하면 여기가 2,487원이다. 아까 구한 거랑 똑같네. 똑같겠지. 다시 위에서 어떻게 구했다? 위에서는 얘를 일일이 하나하나씩 땡겨서 구했다. 근데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어떻게 구한다? 영구연금으로부터 영구연금이 2개인데 4년 후부터 주는 게 있고 1년 후부터 주는 게 있대. 근데 1년 후부터 주는 거에서 4년 후부터 주는 거를 싹 빼보니 1000년도에 1,000원, 두 번째 연도에 1,000원, 세 번째 연도에 1,000원만 주는 게 남더라라는 거지. 그러면 이 금액의 가치에서 이 금액의 가치를 빼면 여기에 가치가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럼 이걸 우리 수식으로 좀 나타내면 얘가 뭐였어? 얘가 A지. 뭐야? 1,000원의 영구연금 흐름을 10%로 나눈 거지. 그리고 얘를 1,000원의 영구연금 흐름을 4년 후부터 주니까 3년 시점에 10,000원이고 3년 후에 10,000원은 지금 얼마라고? 나누기 1.1의 3승 혹은 곱하기 0.7513이라는 거지. 그치? 얘가 B라는 거지. 그럼 A에서 B를 빼면 뭐가 된다? 3년 동안 1,000원씩 지급하는 정상연금이 되더라라는 거지. 얘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갑자기 수학 같은 느낌이 들어. 외우지 마. 보지 마. 그림으로 봐. 그림으로 보면 되잖아. 이 네모 블럭에서 이 블럭에서 블럭 쌓기 해봐. 이 블럭에서 이 블럭을 쳐 올렸어. 이렇게 얘를 이렇게 쫙 이렇게 올리면 툭 날아가면서 얘만 쭉 남잖아. 10,000원에서 7,513 빼버리면 얘만 남잖아. 그쵸? 이렇게 구할 수 있다. 그럼 쌤, 이건 되게 복잡하고요. 이 되게 복잡한데 이걸로 하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어. 근데 있잖아. 조금만 잘 생각해봐. 이거 100년이라고 생각해볼까? 그거 100번 하고 있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이 1 나누기 1.1, 1 나누기 1.2, 1 나누기 1.3, 1 나누기 1.4 100번 해야 된다? 근데 잘 봐. 얘는 100년이어도 어떻게 하면 돼? 얘 나누기 뭐 하면 돼? 1.1에 100승만 하면 돼. 그치? 100승만 한번 땡기면 100년 동안 이 3년이 아니라 5년이어도 똑같은 거고 7년이어도 똑같은 거고 100년이어도 똑같아. 한 번만 땡기면 된다니까? 왜? 영구히 지급하는 현금 흐름에서 영구히 지급하는 현금 흐름은 빼기가 쉽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요 방식이 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더라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요거를 여러분이 좀 어렵더라도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 왜냐면 이 화폐 시간 가치, 즉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 완전하게 들어있어야 여러분이 나중에 재무관리를 공부하시던 어떤 화폐 관련된 이자율을 공부할 때 왔다 갔다가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정말 힘들어. 그러니까 정말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손흥민이 기본기 7년 다졌, 왼발 오른발 맞추려고 7년 다졌다며 화폐의 시간 가치가 정말 중요해요. 회계에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회계에서는 뭘 다루죠? 돈을 다루죠.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돈에 대한 이야기죠. 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 정말 중요한데 어떻게 말하기가 어렵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화폐의 시간 가치에 대한 개념을 빠삭하게 이해해야 한다. 수식이 좀 어렵더라도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외우는 거 진짜 싫어하는 이유를 말해줄게. 근해 공식. 이거 외우는 사람 많겠지. 그러나 여러분이 이거 어떻게 도출하는지 도출해봐라고 하면 아무도 도출을 못해. 도출 과정은 모른다. 죄송해요. 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얘는 이 수식이라는 놈을 이걸 외우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지금 외우라고 써놓은 게 아니지. 이해하라고 써놓은 거잖아. 그림으로. 이 영구연금 흐름은 쉽잖아. 그치? 캐시, 그러니까 1,000원부터 쭉 주는 영구연금 흐름을 R로 나눴더니 얘가 A고, 얘는 4년 후부터, 그지? 4년 후부터 R로 나눴더니 여기에 10,000원이 나오는데 얘에다가 또 뭐 한 거야? 나누기 1.1에 3승 이렇게 한 거잖아. 얘에서 얘를 빼면 이거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시겠죠? 요 미안합니다. 요렇게 하고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야? 1 플러스 R에 N승이지. 이게 만약에 1,000원이 아니라 요렇게 5년 지급했대. 3년이 아니라 5년 지급했대. 뭐만 바꾸면 된다고? 5년 지급했으면 이렇게 땡기는 걸 아까 3년 땡겼죠? 3년이 아니라 5년 땡기면 된다고. 계산해볼까? 1,000원? 요 10,000원이죠. 여전히 10,000원이지. 여전히 10,000원이다. 그럼 얘를 이거 없다고 생각해봐요. 6년 후부터 지급하는 현금 흐름이래. 그럼 5년 후에 여기에 10,000원이겠네. 5년 후 10,000원은 5년 후 10,000원 나누기 1.1의 5승이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5년 후 10,000원은 얘를 또 어떻게 적을 수 있다? 0.62092라고 적어도 되는 거다. 여기가 6,209원이다. 그러니까 위에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5년 후 10,000원만 생각해봐. 5년 후 10,000원은 얼마예요? 나누기 저거잖아. 그러니까 요거랑 요 개념이랑 지금 혼동하면 안 돼. 5년 후 10,000원은 지금의 6,209원이고 5년 후 10,000원은 6년 후부터 1,000원을 영구히 줄 수 있는 그 금액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현재 6,209원은 6년 후부터 1,000원을 영구히 주는 금액의 현재 가치인 거지. 그러면 10,000원에서 6,209원을 빼면 여기 1,000원 주는 금액이 나온다는 거지. 그럼 6,209원 빼면 얼마입니까? 여기가 3,790원이라는 돈은 이 1,000원을 5년간 주는 돈의 현재 가치겠지. 이거 어떻게도 구할 수 있다고? 1,000원 나누기 1.1, 1,000원 나누기 1.1의 2승, 1,000원 나누기 1.1의 3승, 1,000원 나누기 1.1의 4승, 1,000원 나누기 1.1의 5승. 뭐가 더 간편해요? 단 5년만 돼도 얘가 훨씬 간편하다는 거 조금 볼 수 있다. 계산 과정 자체가. 근데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편하다고? 이 방법이 편하다고.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보았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 정상연금. 얘가 뭐? 영구연금. 얘가 뭐? 정상연금. 우리 봤다, 그지? 얘를 근데 이것조차 여러분이 귀찮아할 수 있대. 나는 개인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현가계수 별로 안 좋아합니다. 때려봐야지. 아니 좀 손으로 해봐. 여러분 연습할 때는 솔직히 이거 쓰지 마세요. 저거는 놨어. 왜? 시험 칠 때 저걸로 써야 되니까. 근데 연습하고 여러분이 공부할 땐 이걸로 써. 이걸로 해요. 아까 우리가 이 정상연금의 현가계수를 두 가지 개념으로 좀 봤었어. 자, 단일 금액의 현가계수는 우리가 본 거다. 단일 금액이라는 건 뭐다? 금액 하나하나. 자, 1,000원, 1,000원, 뭐 1,000원 이렇게 3번 지급하는 현금 흐름이 있대.
그럼 이 단일 금액의 현가계수, 1년치의 현가계수가 9091, 2년치의 현가계수가 8264래. 그럼 정상연금이라는 건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래. 첫 번째 방법이 얘들을 다 더하는 방법이라는 거지. 그러면 1년만 지급하는 정상연금은 단일 금액과 같은데 2년만 지급해도 나누기 1.1, 나누기 1.1의 2승인데 얘는 1.1의 2승분의 1, 1.1의 1승분의 1 얘지. 2년이면 2년이 밑에 애잖아. 그잖아. 얘는 이꼴 0.9091 더하기 0.8264지. 그지. 2년만 쳐봐, 2년만. 그럼 뭐야, 이게? 1.7355라는 거예요. 얘 이꼴 얘고, 얘 이꼴 얘고, 얘 이꼴 얘라는 거지. 그렇잖아. 아니, 여러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나누기고 곱하기고. 그치? 그런데 3년은 또 뭐겠어? 여기 나누기 1.1의 3승이 또 있으니까 3년은 요 뒤에가 추가되겠지. 여기 곱하기 개념에선 1.13승분의 1이고 여기에선 0.7513이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게 뭐다? 정상연금의 현가계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상연금의 현재가치계수는 단일 금액을 누적적으로 더한 것과 같겠지. 얘가 뭐예요? 0.9091이 이게 1.1에 1승이고 얘가 1.1 2승분의 1이고 얘가 1.1 3승분의 1이잖아. 이거 너무 좁아서 안 보인다, 그지? 자, 1 나누기 1.1, 1 나누기 1.1의 2승, 1 나누기 1.1의 3승. 이렇게 되잖아. 무릎 꿇고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이해해야 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1 나누기 1.1 더하기 1 나누기 1.1의 2승 더하기 1 나누기 1.1의 3승까지 되는 거라는 거지. 그런데 요렇게 구하는 방법보다 지금 이 수식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어떻게 하는 거야? 사실 뒤에 요 승수만 바뀌지. 봐봐. 여러분 승수만 바뀐다? 이게 뭐예요? 앞에 게 1 나누기 10%가 뭐야? 아까 영구연금의 현재가치 A를 뜻하는 거였어. 그치? 그럼 뒤에 건 뭐야? 1 나누기 10%가 영구연금인데 그 시점을 1년만 땡긴 거지. B. 얘 얼마 땡긴 거야? 2년을 땡긴 거고 얘 3년을 땡긴 거지. A 빼기 B가 정상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다. 그러니까 얘 이꼴 얘겠지. 당연히. 같은 방법이라며. 정상연금을 구하는 방법. 얘 두 개가 당연히 같겠지. 그렇겠죠? 자, 우리 책에서는 우리 이제 영구연금을 구하는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얘는 정상연금을 연금이라고 하고 단일금액은 그냥 현가라고 하면 단일금액의 현가계수, 연금현가라고 하면 정상연금의 현가계수를 뜻한다는 거. 요거 좀 그냥 요거는 원래 그런 겁니까? 아니. 이 책에서 그냥 간단하게 길잖아. 단일금액의 현재가치계수, 정상연금의 현재가치계수, 현가계수, 연금현가계수 이렇게 좀 적자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좀 해보죠. 우리 X1년 초 시장 이자율이 10%래. 시장의 이자율이 10%일 때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3년 말 단일 금액 10만 원을 수취하는 여기에 10만 원이래. 얘의 현재 가치 하나하나 구해보시죠. 자, 동그라미 1은 두 번 구해보래. 한 번은 현재 가치 계수 사용하지 말고 풀이하고 한 번은 이 계수를 좀 사용해서 풀어보래. 그래 보지 뭐.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 답 보지 말고 문제만 보면서 저를 좀 따라와야겠지. 10만 원을 어떻게 구해봐라? 3년 뒤니까.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해? 계산기로만 구해보라는 거지. 나누기 1.1에 3승 이렇게 해보라는 거지. 그럼 10만 원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면 이게 얼마? 75131. 그리고 문제에 가서 단일 금액 현재 가치 계수 3 돼 있지. 0.753이네. 그럼 10만 원 곱하기
0.7513 하면 얼마입니까? 75130이겠네. 그치? 맞잖아. 잘리죠. 원래 7513111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단수 차이는 원래 나는 거예요. 원래 나는 거야. 그 틀린 거 아니야. 그 누구도 틀렸다 하지 않고 교수님이 틀렸다면 선생님한테 가져오세요. 제가 교수님한테 이메일 써드릴게. 여튼 절대 틀린 거 아니다. 이거 한다고. 자, 물음 2번. 매년 말 8,000원씩 영구히 수취하는 현금 흐름이래. X 1년 말부터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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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0원 해서 계속 준대. 이렇게 쭉 준대. 그럼 이거 되게 쉽다, 그지? 얘를 어떻게 한다고? 얘는 나누기 10%, 이자율이 10%라고 했으니까 얘가 얼마? 8만 원 이렇게 되겠다. 맞지? 자, 그리고 물음 3. X 4년 말부터 매년 말 8,000원을 영구히 수취하는 현금 흐름이래. 얘는 언제부터? X 4년 말부터, 요때부터 8,000원, 8,000원, 8,000원 준대. 아, 얘 이제 뭘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아저씨라고 하던데. 안 해야겠어. 자, X 4년 말부터 8,000원 주면 얘는 언제 입금해야 돼? X 3년 말에 8만 원을 입금해야 X 4년 말부터 쭉 8,000원씩 주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 나누기 10%가 X 3년 말 기준으로 얼마다? 8만 원인데 얘는 X 3년 말 기준으로 8만 원인 거지. 지금 기준으로는 얼마야? 얘도 두 가지 방법이 있겠지. 아까 1.1에 3승을 나눠서 구할 수 있겠고 곱하기 0.7513을 해서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8만 원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하면 얼마? 6만 105원이네. 첫 번째 구하는 금액이 6만 105원이고 두 번째 구하는 금액이 0.7513 곱하기 8만 원 하면 6만 104원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지? 그쵸?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물음 4번 봅시다. 물음 4번. 물음 4번 뭐라고 돼 있어요? X 1년 말부터 X 1년 말부터 X 3년 말까지 매년 말 8,000원을 수취하는 현금 흐름. X 1년 말부터 X 3년 말까지 이렇게 준대. 아, 요 해봤지. 첫 번째 구하는 방법이 뭐라고? 앞에 있는 현가계수 이용해 봅시다. 1번이 현가계수 사용하지 않으라네. 그럼 현가계수 사용하지 말고 얘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1-1이 있고 1-2가 있겠네. 맞지? 쌤이 가르쳐 준 건 두 번 다 쓸 수 있다. 1-1은 일단 8,000원을 그냥 나눠보자고. 8,000원 나누기 1.1 해서 어떻게 하면 돼? 적어 놓을 거야? 아니지. m 플러스. 자, 8,000원 나누기 1.1 나누기 1.1 해서 m 플러스. 8,000원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해서 m 플러스. mr 누르면 19895. 19895. 그치? 그럼 얘를 현가 계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다고? 물음 2에서 물음 3을 빼면 되겠지. 물음 2에서 물음 3 빼면 얼마입니까? 8만 원 빼기 위에 볼까 그냥? 8만 원 빼기 6만 105원. 그지? 8만 원 빼기 6만 105원. 하면 얘가 얼마? 1989. 당연히 동일하겠지.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가치 계수를 사용해서 풀어보라니까 앞에 와서 235페이지 정상연금 현재 가치 계수 써야겠지. 아, 물론 여러분 8,000원 곱하기 0.9091, 8,000원 곱하기 0.8264, 8,000원 곱하기 0.7513 해도 되지. 근데 애초에 이 정상연금이 어떻게 구해진 거라고? 앞에 있는 이 페이지에 이 정상연금 자체가 여러분 이 정상연금 자체가 어떻게 구해진 거라고? 0.9091 애초에 더하기 0.8264 더하기 0.7513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돼? 8,000원 곱하기 얘는 어떻게 하면 돼? 8,000원 곱하기 2.4869 이렇게 구하면 얼마입니까? 이렇게 8,000원 곱하기 2.4869 하면 19895네. 19895
구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만 구해봐, 다 구해봐, 다 구해봐야 돼. 항상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면의 다각도로 풀어봐야 된다고 매번 강조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이해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도 풀 줄 알아야 되고 저렇게도 풀 줄 알아야 이해한 거다. 이 자유를 미래에서 현재를 볼 줄도 알아야 되고 현재에서 미래도 볼 줄 알아야 이 자유를 이해한 거다. 자, 그럼 마지막 물음 봅시다. 마지막 물음은 8,000원, 8,000원, 8,000원 주고 나서 또 뭐 준대? 10만 원을 준대. 오케이. 여기에 8,000원. 여기에 8,000원. 여기에 8,000원 주고요. 여기에서 뭐 준다고? 10만 원을 준대. 이거 어디서 많이 봤다. 10만 원 준대. 위에서 구했지. 10만 원 준대.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물음 1, 10만 원 준대 있었고. 물음 4, 8,000원, 8,000원, 8,000원 준대. 물음 1 더하기 물음 4겠네? 너무 쉽다, 그지? 물음 1이 답이 얼마였죠? 물음 1이 답이 75131. 그지? 자, 첫 번째 물음 1, 75131. 75131 더하기 물음 4가 얼마라고? 19895.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75131 더하기 19895 하면 95,026원이지. 또 어떻게 구할 수 있어? 우리 현가 계수로 구해보자. 8,000원씩 3번 주는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 8,000원 곱하기 2.4869. 그리고 10만 원씩 단일 금액 3년 뒤에 한 번 주는 금액이네. 0.7513 이래. 얘를 두 개 더하면 8,000원 곱하기 2.4869 10만 원 곱하기 0.7513 이게 95025 나오지. 이런 차이 아무 상관없는 거다. 동일한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 자, 8,000원 나누기 1.1 n 플러스 넣고 8,000원 나누기 1.1에 나누기 1.1 두 번 1.1에 2승 6611을 또 n 플러스에 놓고 10만 8,000원 나누기 1.1 나누기 1.1 나누기 1.1 해서 n 플러스에 넣어도 95026이 나오지. 얘는 3번, 얘는 2번, 얘는 1번 이렇게 땡겨도 된다라는 거지. 아주 다양한 금액이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다 이자율이잖아. 전부 이쪽으로 가는 건 나누기고 이쪽으로 가는 건 곱하기를 막 해놓은 거지. 그걸 개수로 해놓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현가 개수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긴 하다. 계산기로 다 가능하다. 그리고 계산기의 초울트라 파워 기능을 여러분한테 좀 소개할 건데 요거 아주 강력한 방법이다. 또 부담스럽네. 죄송합니다. 얼굴 가릴게요. 자, 부담스러우니까. 자, 보이지? 계산기로 우리 저 현가 계수를 금방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1.1 했지. 나누기 한 번 누르는 게 아니라 2번 눌러봐. 2번 누르면 여기 K가 뜬다, 그지? 조금 더 올까? 이 상태에서 1. 자, 1.1 나누기 1을 하면 1 나누기 1.1이 계산기에 입력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누기를 2번 하면 이렇게 바뀌어. 분모 분자가. 그럼 여기에서 는을 누르면 어떻게 돼? 1 나누기 1.1이 나오는 거지.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잖아. 1 나누기 1.1에 2승. 한 번 더 는을 눌러. 1 나누기 1.1에 3승. 또 누를까? 1.1에 4승. 자, 다시 한 번 더 가자. AC, MC 항상 같이 눌러야 돼. 그래야 요 위에 싹 다 없어지는 거야. 그치? 자, 1.1에 나누기 1 하면 1 나누기 1.1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1.1 나누기 1이 아니라 1 나누기 1.1로 변환되는 거라고. 나누기 2번을 누르면. 그 상태에서 는 한 번 누르면 어떻게 된다고? 1.1에 그러니까 1 나누기 1.1에 1승. 2번 하면 1 나누기 1.1에 2승. 3번 하면 1 나누기 1.1에 3승. 그리고 우리 앞에 배웠던 진짜 파워풀한 기능을 말해주면 그로스 토탈 배웠지. 는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그로스 토탈에 다 저장된다. 그럼 지금 는 3번 눌렀어. 이게 뭐 약간 래퍼도 아니고 그지?
1 나누기 1.1에 1승 는 눌렀고 1 나누기 1.1에 2승 는 눌렀고 1 나누기 1.1에 3승 는 눌렀어. 그럼 GT만 누르면 뭐가 나와? 2.4869라는 아까 우리 정상연금의 현가계수가 나오지. 이해되지?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하자. 1 나누기 1.1 나누기 1은 0.90909, 두 번은 0.8264, 세 번은 0.7513. 이게 다 뭐다? 1년, 2년, 3년의 현가 계수인데 우리가 는을 누르면 어떻게 된다 했었어? 그로스 토탈에 들어간다 했었지. 그러면 그로스 토탈을 누르면 2.4869가 여기 나온다. 계산기 사용법 한 번 더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우리 뒤에 사채 부분 들어가도록 하죠.